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의 상승을 일부 반납하면서 시장이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이 조정은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투매를 만드는 시장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어제의 수급이 오늘은 쉬었지만은 수급에 이탈이 있는 그런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장중의 시장 흐름을 좀 분봉의 모습들을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는 장 후반대까지 강한 모습으로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장 초반대 그 분위기를 이어오다가 장 후반대까지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은 장 중에 이 좀 브레이크 역할을 했었던 위치, 2215포인트대 위에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오후장이 지금 넘어가면서요.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매를 좀 급하게 나오기보다는 완만하게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좀 흘러내리듯이 좀 시장이 좀 내려왔었고요. 특정 모멘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내려왔다고 보이는데 어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요. 오늘 우리 시장 미증시에서는 신고가 흐름이었지만 오늘 장중에 이 대외적인 변수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시장에 대한 하락은 있었지만 투매 유발은 아니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수급은 없었지만은 수급 이탈의 시장도 아니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봉 상태에서는 장후반대 마감이 이 종가 관리가 되면서요. 일봉의 아래 꼬리가 연출되면서 지수에 대한 좀 지지 방어를 확인해주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선으로 본다면요,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 오늘도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추세에 대한 지지는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흐름과 동일하게 연출되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부진했죠. 그런데 장 후반대에 마감에 종가 관리가 좀 되면서 후반 이 이평선 지지, 추세에 대한 지지가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하방 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마감을 잘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시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의 위치로 봤을 때는 주봉 상태, 최근에 주봉에 대한 이번 주 주봉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동안에 최근 이루어졌던 주봉의 추세선이 복귀되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추세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연출되는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에 대한 정리 또 내용 또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약했는가? 미증시는 신고가 흐름이 연출됐는데 우리 시장이 참 약했습니다. 장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외적인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우선은 중국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 여부를 봐야겠지만은 추가 확진자에 대한 통계가 조금은 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중국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나왔습니다. 자, 중국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점을 나오면은 각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 부분들이 좀 악재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가 사실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 실검 이 키워드에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일본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 우려감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오늘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 지수에 대한 장중 조정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요. 어제 움직임이 강했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좀 쉬어갔고요. 어제 움직임이 나왔었던 대형주, 업종 대표주 전반적으로 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들이 강했는데 오늘 당연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또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강했었습니다. 우선은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오전, 오후 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 주요 특정 인물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 나왔는데요. 자, 오후에는 이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선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환경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동시에 이낙연 총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야기되었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특정 정치인의 이 행동이라든지 발언을 통해서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이 계속 이야기가 연속될 수 있는 총선까지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회에
이슈를 찾는 종목으로서 좀 변동성이 나왔을 뿐 좀 큰 흐름에 본다라면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대한 특히 정치 테마주에 대한 접근을 조금은 경계하면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또 오늘 또 개별적인 뉴스가 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네이처셀이 상한가를 갔어요. 라정찬 이 회장의 이 선고판이 무죄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 본 회사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어느 일정한 선에서 브레이크가 나왔습니다. 자, 네이처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그동안에 하락이 컸던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라정찬 회장에 대한 이 무죄 선고가 경영권에 대한 다시 한번 확고가 되면서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이처셀의 이 여러 가지 경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연출이 되면서요. 네이처셀과 같은 경영에 대한 좀 우려점이 나왔었던 HLB, 신라젠 이와 같은 종목들의 반등이 좀 같이 나왔습니다. 신라젠은 또 개별적인 뉴스가 나왔죠. 장중에 정치인에 연결된 뉴스에 대해서 좀 경계심에 대한 뉴스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신라젠이 장중에 17%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워낙에 지난 이 큰 급락을 보이고 나서 바닥권에서 좀 변동 좀 작게 보이는 캔들이긴 한데요. 일단은 장중에 이 위치에서 17%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 네이처셀과는 좀 다른 결의 뉴스이기 때문에요. 네이처셀에 대한 효과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네이처셀은 개별적인 네이처셀만의 뉴스로만 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움직인 종목들은요. 사실 지극히 개별적인 뉴스, 개별적인 테마주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연속성을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주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의 조정 분위기의 부분들은 지수가 하락했지만 투매를 유발한 시장도 아니었고 수급은 오늘 장에서 뒷받침되지 못했지만 수급이 이탈하는 시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추세 전환을 보기보다는요. 추세에 대한 숨고르기다라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테마주라든지 개별적인 종목들을 보는 것보다는요. 앞으로 수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섹터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처럼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은요. 전반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난부터는요. 증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이제 제한적일 겁니다. 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증시에서 소화 능력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한 환경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또 조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에 대한 확대 가능성 또 시장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 이와 같이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와 같은 지표를 좀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먼저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환율에 대한 추이가 조정받으면서 내려왔었어요.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금 4일 연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환율이 지금 최근 이 급등세를 보이다가 조정권의 모습 보이고 있죠. 자, 환율에 대한 안정화가 나오면서 이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지표를 보시면서 이 흐름들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환율에 대한 변동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자,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특정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려점은 나왔지만은 특정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지표라든지 뭐 고용 지표 이와 같은 호조세에 있어서는 펀더멘탈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현상은 일시적인 글로벌 이슈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제가 좀 중요한 이 기사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환율에 대한 변동이 급격하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에 시장에 연출되었던 이슈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환율에 대한 변동이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환율에 대한 변동은요,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펀더멘탈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변동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완화된다라면은 이 내용들이 다시 한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개별적인 테마주, 개별적인 뉴스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수급주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 종목들. 어제 섹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 수급들을 보셔야 돼요. IT, 자동차, 건설, 그리고 조선, 화학 이와 같은 섹터별로의 움직임들을 보셔야지 개별주는 좀 차선책으로 보자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들, 다음 주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 주 이제 이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지켜보셔야 돼요. IT에 대한 움직임들 다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장 후반에 지수가 종가 관리가 되면서 반등을 같이 해줬던 종목들 보시면은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움직임들이 동반 상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글로벌 이슈에 대한 내용들. 자,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움직임보다는요, 진정 국면으로 바뀔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진정 국면 안에서 중국 내부에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내용들을 다음 주에는 좀 명확한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는 기대감, 긍정적인 자세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선택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별의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IT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만큼은 스마트폰 부품주들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